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오늘은 먼 미래에도 절대 깨질 수 없는, 또 절대 깨지지 않을 기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절대 깨지지 않을 기록, 그 다음에 깨질 수도 있는 기록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 컨텐츠가 굉장히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혹은 깨지기 힘든 그런 기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우선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빼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저희가 또 이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고, 일단 르브론 제임스 현 시점에서 연속 2자리 득점. 네, 제가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이 날짜 기준으로 무려 1274경기 연속 2자리 득점이에요. 이 1274경기의 기록은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정규 시즌 기록입니다. 그런데 2위가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위는 마이클 조던이었죠. 866경기였으니까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400경기 이상입니다.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가 꾸준했지만 또 이 말인 즉슨 경기 도중에 다쳤던 횟수도 적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가 1쿼터 초반에 극심한 발목 부상으로 플로어를 떠났어. 그러면 이 기록은 깨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트를 밟은 순간 경기 출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록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오프 총 득점도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 생각해요. 8,162점입니다. 8,000. 그런데 2위가 마이클 조던의 5,987점이에요. 원래 1위는 마이클 조던, 2위가 카림 압둘자바였는데 조던이 그 기록을 깼습니다만 앞자리가 차이가 무려 3개가 나죠. 네, 마이클 조던은 5,000점대, 르브론 제임스는 8,000점대. 그래서 이 기록도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르브론 제임스가 1라운드가 7전 4선승제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던과의 격차가 너무 크고요. 이 기록은 웬만해서는 경신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플레이오프 출전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에 잘하면 300경기 이상도 가능할 듯 싶은데 287게임을 뛰었어요. 2위가 데릭 피셔인데 259경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데릭 피셔는 진짜 커리어 내내 실력에 비해서 팀의 복이 좋았어. 거의 옮기는 팀마다 다 플레이오프를 갔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전성기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259경기를 뛰었지만 글쎄요,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할 때쯤이면 저 숫자 자체가 300 이상으로 바뀔 텐데 저는 저 기록도 깨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300경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NBA로 치면 4시즌이에요. 300 나누기 4 하면 75잖아요. 그럼 매 시즌 75경기씩 뛰었다고 치면은 르브론은 4시즌을 더 뛴 거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올스타 선정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21회예요. 21회. 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1년 연속 선정이 됐고요. 2위가 카림 압둘자바의 18번. 그런데 결국에는 오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뛰면서 내 기량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번도 깨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올스타 득점이죠. 올스타 득점이 434점인데 혼자 보법이 다릅니다. 2위가 코비 브라이언트 290점. 그런데 르브론은 혼자서 400점대죠. 이것도 경신되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는 4만 만난 클럽.
3만 만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만만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4만 득점까지 곁들인다면 이건 결국 경신이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퍼스트 팀 13번 선정. 야, 진짜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지만 스테픈 커리가 이 퍼스트 팀이 4번이거든요. 그런데 와, 르브론 제임스는 13번입니다. 저는 저 기록도 깨지기 어렵다고 봐요. 올 NBA 팀에 13번 선정되는 것도 힘든데 퍼스트 팀만 13번이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기 힘든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또 마이클 조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마이클 조던의 득점왕 10회. 자, 이거는 마이클 조던이 총 10번이었고요. 2위가 윌트 체인벌린이었는데 체인벌린은 7번 연속 따내긴 했어요. 그런데 그 7번 연속이 전부였습니다. 뭐 이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전후로는 없었고요. 공동 3위가 3명이에요. 알렌 아이버슨 4번, 케빈 듀란트 4번, 조지 거빈 4번이었고요. 그리고 3회가 총 4명이었습니다. 제임스 하든, 조지 마이칸, 닐 존슨, 밥 메가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참 제임스 하든도 대단한 선수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이클 조던의 득점왕 10회는 깨기 어렵다. 물론 마이클 조던 관련해서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63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NBA 파이널 득점 42점 이상도 있는데 이건 깨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플레이오프에서 63점, 뭐 물론 정규 시즌과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깨질 수 있고 또 NBA 파이널에서 평균 뭐 45점 이상 넣는 선수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주관적으로 그 두 가지는 뺐습니다. 자, 다만 MVP 트로피 14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컨퍼런스 파이널 MVP도 생겼고 또 뭐 양대 컨퍼런스 2명에게 주기 때문에 MVP라는 그 수상의 카테고리는 늘었지만 저는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규 시즌 MVP가 5번입니다. 이것 자체가 쉽지 않죠. 4번이 르브론 제임스인데 5번은 이거는 그냥 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MVP 6번, 여기에 올스타 MVP가 3번. 그래서 합치면 14개예요. 14개.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는 이 MVP 트로피의 합이 11개입니다. 정규 시즌 MVP 4개, 파이널 MVP 4개, 올스타 MVP 3개. 그런데 MVP가 2자리인 것도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은 14개이기 때문에 뭐 저는 또 이 기록은 상당히 깨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윌트 체인벌린으로 가볼까요? 자, 윌트 체인벌린은 뭐 고대 선수죠. 네, 저도 직접 본 적이 당연히 없고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기록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자, 한 경기 최다 득점 100득점. 저는 이 기록 안 깨질 거라고 봐요. 아무리 현대농구가 득점이 뭐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한 경기에서 3자리 득점은 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위가 코비 브라이언트 81득점인데 이 기록도 대단하고 70득점도 뭐 데빈 부커, 그 다음에 뭐 조엘 엠비드, 루카 돈치치 여러 선수들이 기록을 했지만 100득점 자체는 진짜 저는 넘기 힘든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경기 최다 리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5개. 55개는 진짜 한 경기 팀 리바운드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현대농구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 3점을 많이 쏘는 현대농구이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멀리 튀어요. 더 이상 빅맨들이 그 리바운드를 독점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고 보고 한 시즌 최다 평균 득점이 50.4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록은 경신될 일이 없고 시즌 최다 평균 리바운드가 27.2개예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 50.4득점과 27.2리바운드는 NBA 80년 가까운 역사상 가장 높은 단일 시즌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 최다 출전 시간이 48.5분입니다. NBA는 48분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이 형 48.5분이 어떻게 나와? 연장까지 뛴 거죠.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경기는 다 48분을 뛰었고 그 다음에 체인벌린의 소속팀이 연장전 갔을 때 그 연장전도 다 뛰었기 때문에 48.5라는 수치가 나오죠. 탐 티보도 감독, 크리스 핀치 감독, 닉 널스 감독이 아무리 주전들을 혹사시킨다고 하더라도 48분 출전시키면 이틀 만에 해고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록은 깨질 일이 없고 자, 그리고 통산 출전 시간이 45.8분. 이것도 깨지기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루키 시즌 때 많이 못 뛰는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전성기 꺾이고 출전 시간이 깎이는 경우, 요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성기 때 44분, 45분 뛰어도 이게 전체적인 평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5.8분은 저는 체인벌린이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1위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는 팀 덩컨입니다. 바로 15, 15, 15인데요. 제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마 덩컨에 대해서 제가 이 숫자를 많이 언급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15회 올스타,
15회 올 NBA, 15회 올 수비팀. 진짜 미친 거죠. 그만큼 팀 덩컨은 아주 훌륭한 커리어를 보냈고 또 대중에게, 감독에게, 관계자에게 인정을 받은 스타이기도 했어요. 올스타, 올 NBA, 올 수비팀이 그런 항목이니까. 자, 르브론 제임스를 보니까 이것도 미치긴 했습니다. 21회 올스타, 20회 올 NBA, 그리고 6회 올 수비팀. 그런데 이번에 올 시즌에 올 NBA 팀에 들어간다면 21 클럽이 되는 거죠. 마치 뭐 야구에서 20 클럽처럼 21 클럽도 저는 절대 깨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 14회 올스타, 11회 올 NBA 팀, 그리고 9회 올 수비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올 수비팀이 좀 9번이다.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르브론 제임스나 마이클 조던도 대단하지만 팀 던컨의 15-15-15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빌러셀 최다 우승자죠. 11번. 무지막지합니다. 뭐 이 시대에 8연패를 또 달성하기도 했었는데 최다 연속 우승 8연패도 빌러셀이나 보스턴 셀틱스가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다 연속 우승은 빌러셀에게도 해당되지만 보스턴 셀틱스에게도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8연패 포함해서 총 11번의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선수 겸 감독으로서 2번의 우승이 있습니다. NBA 커리어 마지막을 감독 겸 선수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현대농구에서는 선수 겸 감독으로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뭐 대만 리그에서나 뭐 한두 명 있을 뿐이지 NBA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 겸 감독으로 우승한 것도 빌러셀이 저는 마지막이고 이 기록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칼 말론 한번 볼까요? 네, 칼 말론은 자유투 시도 개수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13,188개를 던졌어요. 2위가 득점에 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윌트 체인벌린인데 11,862개거든요. 그런데 그 윌트 체인벌린을 넉넉하게 제쳤습니다. 그래서 자유투 시도 개수 또 성공 개수도 9,787개, 전체 2위, 그리고 2위가 8,566개니까 격차가 크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되죠. NBA 통산 만득점 못 넣고 은퇴하는 선수가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이 뭐야? 7-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칼말로는 자유투로만 10,000점 가까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저는 깨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래 뛰어야 되고요. 오래 뛰면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칼말론이 커리어 중간중간에 자유투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통산 자유투 성공률이 74.2%였어요. 루키 때 48.1%, 2년차 때 59.8%였는데 그 이후로 쭉 7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론처럼 20년 가까이 뛰고 말론처럼 경기당 평균 자유투를 8.9개나 얻어내면서 자유투 성공률이 최소 74%, 75%는 돼야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칼 말론의 저 기록도 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림 압둘자바를 빼놓을 수 없죠. 네, 카림 압둘자바는 개인 파울 면에서 4,657개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칼 말론이고 4,578개, 3위부터 대부분이 고대 선수예요. 옛날 선수, 현대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둘자바의 이런 파울은 르브론 제임스의 실책과 비슷하죠. 훈장과도 같고 그리고 오래 뛰었기 때문에, 길게 뛰었기 때문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파울은 뭐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수치일 수 있지만 이 정도의 누적을 쌓았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NBA 무대를 누볐다는 거고, 또 아무래도 백코트보다는 프론트코트 자원들의 파울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압둘자바가 1위, 칼말론이 2위인데 압둘자바만큼 길게 뛸 수 있는 빅맨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과거에 압둘자바가 뛰었을 때보다 현대농구가 파울 트러블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엄격해요. 예전에는 뭐 파울 2개, 3개 하더라도 좀 맡겨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뭐 큰 무대가 아니라면 반칙 2개는 바로 또 1쿼터에 벤치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울이 엄청나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압둘자바의 이 기록도 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팀으로 잠깐 가볼까요? 네, 최다 연승 LA 레이커스가 달성을 했는데 71-72 시즌 때 레이커스가 33연승이었습니다. 33연승. 이거 깨질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농구는 평준화가 돼 있기도 하고요.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셀러리캡 이슈 때문에, 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필름 세션이라든지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시즌에 걸쳐서 28연승을 달성했고 12-13 시즌 때 마이애미가 빅3, 르브론, 웨이드, 보쉬 앞세워서 27연승, 또 휴스턴 로켓츠가
07-08 시즌 야오밍과 트레이시 맥그레디 앞서서 22연승을 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앞자리가 3자는 레이커스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의 33연승은 어렵다고 보고 공동 5위가 워싱턴과 밀워키의 20연승인데 이것도 아주 먼 과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커스의 33연승 기록도 저는 절대 깨지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뭐 저희 세대에서 저 기록이 경신되는 건 보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가 나오면 보스턴도 나와야죠. 자, 보스턴 아까 전무후무한 NBA 8연패 이것도 깨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는 단일 시즌 홈 경기 최다 승리입니다. 무려 85-86 시즌 때 50승이었어요. 그런데 패배가 한 번이었습니다. 미쳤죠, 진짜. 85-86 시즌 때 정규리그 기록 자체가 홈에서 40승 1패였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10승 무패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했을 때 50승 1패고 단일 시즌 때 홈에서 50번을 이긴 팀은 없습니다. 정규 시즌 2위가 1995-96 시즌 72승 달성했을 때 시카고 불스인데 이때 정규 시즌은 39승이었어요. 당연히 또 홈에서 50승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10년 뒤에 깰 뻔했지만 깨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당분간은 깨지기 어렵다. 40승 1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50승 1패의 기록이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도합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선수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마누트볼 누군지 아시나요? 마누트볼이라고 볼볼의 아버지예요. 볼볼의 아버지고 80년대와 90년대에 뛰었던 빅맨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보다 블락샷이 더 많습니다. 자, 득점보다 블락샷이 더 많은데 10년 통산 1599득점 그리고 2086 블락샷이에요. 득점보다 블락샷이 훨씬 더 널널하게 많죠. 이런 선수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느 한 분야를 정말 주머니 속 송곳처럼 툭 튀어나 잘하는 선수보다는 두루두루 잘하는 좀 육각형의 선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누트볼처럼 진짜 블락샷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이런 커리어 10년 동안을 뛸 수 있는 커리어 자체가 저는 기반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득점보다 블락샷을 많이 하는 건 정말 어렵죠. NBA 박스 스코어에서 농구라는 박스 스코어에서 가장 나오기 힘든 게 스틸과 블락샷입니다. 그런데 2000개를 넘기면서 득점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도 저는 깨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코비 브라이언트를 묶어봤는데요. 자, 클레이 탐슨의 단일 쿼터 37득점 위드 야투 100%. 이거 세크라멘토 전이었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 기록 단일 쿼터 37득점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야투를 100% 동반하면서 37득점은 절대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게요. 웬만해서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스테픈 커리 한 시즌 3점 40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앤트맨이 아무리 슛을 잘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트레이 영도 있고 릴라드도 있고 또 말릭 비즐리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300개를 넣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400개 자체는 보법이 다르다. 그래서 402개를 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402개, 이거는 누적이기 때문에 402개를 넣으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82경기는 다 못 뛰니까 70경기라고 칩시다. 70경기. 그러면 이 스테픈 커리의 402개를 깨려면 70경기 정도 뛰면서 매 경기 3점을 5개가 아니라 6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기록이다. 아무리 우리가 3점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3점을 중시하는 NBA 리그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 기록도 몇십 년 안 깨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 브라이언트. 저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은퇴 경기 60득점도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내가 뭐 은퇴 경기 그 다음에 파웰 투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60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저는 향후 100년, 200년 동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의 저 은퇴 경기 60득점은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은퇴 경기 혹은 그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경기라고 범위를 넓히더라도 저는 은퇴 경기 마지막 경기 60득점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먼 미래에도 절대 깨질 수 없는 깨지지 않을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이걸 시리즈로 여러 가지 또 살을 붙여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기록에 대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벌써 3월입니다. 좀 있으면 플라잉 토너먼트 또 플레이오프가 열리게 되는데 봄농구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